자, 시작해보죠. 우리가 정규 시간에 뭘 공부했습니까 하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물리 변화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분자의 배열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자의 재배열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분자 자체가 바뀐 건 아니야. 물질의 성질 자체가 바뀐 건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화학 변화는 기존 원자 사이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원자 사이 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자의 재배열이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자가 변화됐습니다. 분자의 정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면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알갱이, 가장 작은 입자였습니다. 결국에 분자가 변화됐다는 것은 기존 물질과는 다른 물질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화학 반응은 A 플러스 B가 AB가 되네요. 뭐라 부른다? 화합이라 부를 수 있겠죠. AB가 A하고 B로 나뉘어집니다. 분해라는 이름 쓸 수 있겠습니다. AB에다가 C를 하니까 AC 플러스 B로 서로 위치가 바뀌네요. 치환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일련의 폭발의 반응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물리 변화의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하게 깨지는 거 있겠죠. 물리적으로 돌 자체가 뽀개져 이런 거. 나중에 여러분들 지구과학에 들어가면 풍화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기계적 풍화 같은 것들은 물리적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반면 화학적 변화, 화학적 풍화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기존의 물질이 성질이 바뀌는 거죠.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수분해라든지 산화라든지 용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일련의 물리 변화에서 대표적인 게 그러면 깨짐이 있을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상태 변화, 고체 기체 사이를 움직이는 상태 변화가 있겠습니다. 또한 혼합작용도 있을 수 있겠네요. 대표적인 혼합이 물에 용해되는 거 쓸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반면 화학 반응 대표적인 거, 연소되는 거, 타는 거, 산염기 중화 반응이라든지 앙금 생성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반응에서 적용되는 법칙들이 있을 텐데요. 적용되는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물리 변화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OX. 질량 보존은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나 물리 변화에서는 일정성 법칙은 성립하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물에 설탕을 녹이는 데 있어서, 설탕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물 100g에 설탕을 10g 넣을 수도 있고 20g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즉 물리 변화의 비율은, 혼합 비율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거든 하겠습니다. 반면 질량 보존은 그 어느 경우라도 항상 성립해야 되겠습니다. 질량 보존이 성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일련의 화학 반응 또는 물리 변화를 한다 하더라도 원자의 종류 개수가 바뀔 건 아니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질량 보존 법칙은 만능일까요? 다시 말하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반응이 있을까요? 하는데 있긴 있어요. 질량 보존이 성립하지 않는 반응 뭐 있을까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케이스는요. 일련의 핵 반응인데요. 다시 말하면 핵 분열 그리고 핵 융합.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중학교 레벨에서는 가르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핵 분열 및 핵 융합에 대해서는 질량 보존이 성립하지 않는. 이해됐습니까? 예. 고등학교 올라가면 물리원 정도 수준에서 상대성 이론하면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질량 결손에 대한 에너지 발생에 대해서 소개가 되게 됩니다. 이미 공부 한 번은 해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 및 일정 성분비 법칙은 이거 원자 법칙이에요. 원자만도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할 내용은 뭡니까 하면 기체 반응의 법칙인데요. 누가 소개한 거죠?
프리스트는 일정 성분 규칙에 대해서 소개한 사람이고요. 아, 질량 보존은 라부아제가 얘기했고요. 기체 반응 법칙은 아보가드. 게이 리상이라는 사람이 소개했습니다. 틀렸어. 게이가 어인자야 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맞춤법이 너무 힘들어요. 게이 리상이라는 사람이 소개했는데요. 이거 역시 질량 보존과 일정 성분 경험 법칙이었습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반응 전의 진행과 반응 후의 진행이 똑같은데요. 실험을 해보니까 특정한 질량비로 결합하는데요. 실험을 해보니까 특정한 부피비로 반응이 일어나더래요 하는 거예요. 수소하고 염소가 반응시켰더니 염화 수소가 만들어지는데요. 반응하는 부피비를 보니까 수소 1리터에 산소 1리터 반응시키면 염화 수소가 2리터 얻어지는 부피비가 1대 1대 2가 만들어지는 경우를 보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원자들의 생각을 한다면 수소? 그래 이게 수소야. 염소? 그래 이게 염소야. 수소 염소 반응에서 염화 수소 만들어질 때 질량 보존 법칙을 만족하려니까 염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 한 개가 각각 반절씩 쪼개 들어가야 돼요. 본턴이 대노하겠네요. 왜? 원자는 안 쪼개진다는데 쪼개야 되잖아요. 즉 원자로서는 이 실험 법칙,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분자의 개념을 들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소 1리터 산 염소 1리터 반응에서 염화수소 2리터가 만들어짐에 수소 원자가 원자 혼자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야. 수소 원자 두 개가 달라붙어서 수소 분자를 다시 말해 H2 분자를 만들고 염소 원자 역시 두 개가 달라붙어서 Cl2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화합반을 통해서 수소 원자 원자가 쪼개지고 수소 원자 원자 사이 결합이 끊어지고 염소 원자 사이의 결합이 역시 끊어지는 과정에서 수소와 염소의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HCl 염화수소 두 개를 만들잖아. 이렇게 되어야 질량 보존 법칙도 만족할 수 있겠고 일정 성분 법칙도 만족할 수 있겠고 그리고 기체끼리 반응해서 1대 1대 2의 부피비를 만족하는 이것까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은행 중에 한 박스 다시 말하면 1리터짜리 박스에 분자를 한 개씩 집어넣었어요. 게이리삭이 발표했던 질량 기체 반응 법칙 반응하는 놈도 기체 생성되는 놈도 기체 즉 수소 기체와 염소 기체가 만나서 염화수소 기체를 만들 때 특정한 부피비로 반응하더래요에 대해서 분자들을 제시한 즉 기체 반응 법칙은 실험해보니까 그래. 그럼 그 왜 그래에 대해서는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다. 아보가드로가 얘기했던 온도 압력 같으면 같은 부피 속에 분자의 개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쌤 아무래도 봐도 수소 분자에 비해서 염소 분자가 훨씬 큰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수소 분자에 비해서 염소 분자가 훨씬 큽니다. 근데 어떻게 같은 부피 같은 게 분자가 들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고체 액체와 달리 기체는 그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물 1g, 물 1ml, 액체 물 1ml가 수증기가 되면 어느 정도의 부피를 차지할 것 같습니까? 1g이요? 예, 물 1g이 수증기가 되었어요. 1cm 어? 1cm 물은 1세제곱센티미터 액체물이었습니다. 그게 수증기 기체가 된다면 어느 정도 부피를 차지할 것 같습니까? 10cm 한 10배 정도 얘기하십니까? 아니 네. 10배? 약 1700ml로 1700배 정도 그렇게 부피가 증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액체에 비해서 기체, 물론 고체도 마찬가지겠죠. 고체에 비해서 기체는 차지하는 공간 부피가 매우 커요. 그러면 그 공간 부피의 분자 자체의 크기, 다시 말하면 공간에 대한 분자의 비율은 정말 무시할 만하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가로 세로 100km 공간에 코끼리 두 마리를 풀어놓고 쥐 두 마리를 풀어놨을 때 코끼리 두 마리의 평균 거리 가로 세로 100km예요. 코끼리 두 마리의 평균 거리와 쥐 두 마리의 평균 거리. 그놈이라는 뜻이죠. 분명히 코끼리하고 쥐는 분자 자체의 크기는 워낙 차이 납니다. 그러나 공간 부피가 워낙 크다 보니까 두 마리 풀어놨다 했을 때 그 두 동물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동물 자체의 크기에 비해 동물 자체의 크기는 무시할만 하다. 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체 반응 법칙 게이르이삭이 실제로 실험해 보니까 기체끼리 반응할 때 특정한 부피비로 반응하던데요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은 아보가드로 법칙, 온도하고 압력이 동일하다면 같은 부피, 같은 개의 분자가 들어있어 즉 기체의 부피는 분자의 개수에 비례하거든요라는 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기체의 부피가 2배 됐어요. 분자가 2배 더 많아요. 라는 내용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게 2개의 수소하고 1개의 산소가 반응해서 H2O 수증기 2개 만들 때 반응한 부피비가 2대 1대 2의 부피비를 보아요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반응한 부피비는 결국엔 이 반응의 개수죠. 반응 부피비는 뭐다? 반응의 개수비가 나오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질소하고 수소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 때 질소 1대 수소 3대 암모니아 2. 결국엔 반응 부피비는 얼마 나온다고요? 1대 3대 가 나와요 하는 내용을 쓰겠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몇 달 전부터 했던 거 기체 반응 양적 관계예요. 여기다가 이제 질량에 대한 얘기를 해버리면 여기 그렇게 어려워했던 기체 반응 양적 관계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질량 대비하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수소 1g 대 산소 8g이 반응하면 수증기 9g이 만들어지는 1대 8대 9의 질량비를 닦아 넣는 거죠. 질소 28대 수소 6대 암모니아 34. 그래서 14대 3대 17의 질량비를 닦아 넣는 게 그게 기체 반응 양적 관계 문제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수소 염소 반응해서 염화수소 만들어요. 수소 2대 염소 71대 염화수소 73의 질량비를 닦아 넣으면 만드시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N2 플러스 2개의 H2를 썼더니 N2H4 하이드로겐이 만들어져요 하는 거예요. 1대 2대 1 정답률 25%짜리 도대체 찍어 맞추는 건 풀어 맞추는 건 도대체 몇 대 몇인지 하는 그 문제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정규교재 O2 문제는 정규 수업 때 한번 풀도록 해볼게요. 오늘 여러분한테 나눠준 요 프린트들이 있는데요. 교재 다 있습니까? 책상에 내가 던져드렸는데 없는 사람? 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앞에 1-1-2 화학 반응식에 대한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처음에는 기체의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질량 보존이라든지 일정 성분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겠고 그 후반부에 가면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해서 소개될 것이겠습니다. 일단 첫 스타트 한번 해보시죠.